65살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효심 깊고 자상하며 사업까지 성공한 아들은 이 어머니 마음속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살갑지 않던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찾아와 몰래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며느리가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빼돌린 걸까요? 3일 후 아들 내외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완벽했던 아들의 등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굳게 닫힌 문 뒤, 겉보기엔 행복해 보이던 가정에서는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아들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냈을 때 마주한 것은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악마였을까요? 오늘은 의문의 5천만 원 송금으로 시작된 어느 어머니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가명,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아버지 몫까지 대신하며 외아들 민수를 홀로 키웠습니다. 평생 안 해본 고생이 없었지만 민수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공부도 잘하더니 자라서는 번듯한 외국계 기업의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사업 수완만 좋은 게 아니라 효심은 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효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제 아들 민수는 친척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남의 집 자식 그 자체였죠. 제 65번째 생일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수는 그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며느리 지은이와 손자 도윤이를 데리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커리의 케이크에 제가 노래를 불렀던 다기능 안마의자까지 선물로 사왔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목소리는 씩씩했고 햇살처럼 밝았죠. 저는 입이 귀에 걸려 아이고 돈도 못 모으고 또 뭘 이런 걸 샀니? 라고 타박했지만 속으로는 꿀을 먹은 듯 달콤했습니다. 점심상은 민수가 직접 차렸습니다. 제가 사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종횡무진 누비며 갈비찜, 잡채, 미역국까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냈습니다. 식탁에서도 아들은 저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제 밥그릇 위에 쉴 새 없이 반찬을 올려주고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까주며 웃더군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새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호강만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제 친구들 중에 아들 얼굴 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민수는 주말마다 처자식을 데리고 오고 매달 용돈으로 2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제 연금보다 많은 돈이었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며느리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참하고 얌전했지만 너무 내성적이라 저랑은 왠지 모를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친정이 없는 아이였죠. 처음에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좋다니 허락했죠. 살면서 집안 살림 야무지게 하고 손자 도윤이도 잘 키우니
저도 며느리를 받아들였지만 고부간의 살가운 정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민수와 제가 하하호호 떠들 때 지은이는 조용히 밥만 먹으며 아이 반찬이나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튼 미소만 띈 채 말이죠. 지은아, 갈비 좀 먹어라. 제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 고기를 집어주자.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작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좀 무뚝뚝하면 어떠냐. 우리 민수한테만 잘하면 됐지. 생일 파티가 끝날 무렵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고 누군가와 언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다시 그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누구냐? 회사 일이니? 네,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다 해결했어요. 자, 촛불 끄고 소원 비셔야죠. 잘생기고 효성질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찰나의 의구심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우리 민수. 평생 이렇게 가정 화목하고 순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아들의 미소 뒤에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느낀 행복이 곧 막을 내릴 연극 무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일에 혼자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지은아, 웬일이니? 회사 안 갔니? 어머니, 반찬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죠. 너 무슨 일 있니? 민수랑 싸웠어.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맡아주세요. 열어보니 편지가 아니라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만 원.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에서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돈이니? 저 결혼 전부터 틈틈이 모은 비상금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깊은 공포와 애원, 그리고 절망, 벼랑 끝에 몰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이 기이한 부탁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혼 준비를 하나? 몰래 돈을 빼돌리는 건가? 순간 며느리에 대한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 절박한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민수한테는 말 안 하마. 제 약속을 듣고서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이웃집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소식통인 박 여사가 넌지시 묻더군요. 영자 엄마, 요새 민수네 별일 없어? 지난주에 내가 밤에 화장실 갔다가 봤는데 민수네 아파트 밑에 그 깍두기들이 타는 검은 세단들이 잔뜩 와 있더라고.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험악하던데. 민수 사업 파트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공포 서린 눈빛, 5천만 원. 그리고 조폭 같은 남자들.
머릿속에서 불길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며느리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전화도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겉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달렸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더 빨리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쇠 냄새 같은 비릿한 혈향과 진한 제스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였습니다. 거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태리제 소파는 비뚤어져 있고 유리 테이블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 그림책은 찢겨 흩날리고 벽에는 꽃병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쿠션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도윤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마다 문을 열어젖 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난장판이 된 침실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화장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마치 짐승이 우는 듯한 신음과 둔탁하게 문을 치는 소리.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굵은 빗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니? 너 안에 있니? 안에서 격렬한 몸부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옆에 있던 협탁을 끌어다가 빗장을 내리쳤습니다. 비켜라. 문 부순다. 몇 번을 내리치자 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며느리 지은이가 입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 손발이 밧줄로 묶여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품에는 손자 도윤이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안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테이프를 떼어내자 며느리는 어머니 하고 울부짖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밧줄에 쓸려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지시니? 민수가 이랬어. 제 물음에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대기업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인터넷 도박에 빠져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가 해고당했던 겁니다. 퇴직금은 물론 집 담보대출까지 다 날리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만 5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효도, 그 모든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과 연금을 뜯어내기 위해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왜 진작 말 안 했니? 왜 이혼 안 했어? 며느리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오래된 멍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도망도 쳐봤어요. 그런데 그이가 제 나체 사진을 찍어놓고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친정도 없는 년이 갈 데가 어디 있냐고. 도망가면 도윤이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아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비상금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며칠 전부터 감금하고 폭행했던 겁니다. 어제 그이가 현금이랑 폐물을 다 챙겨서 도망갔어요. 며칠 숨어 있다가 돈 내놓으면 온다고. 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분노, 아니 짐승만도 못한 아들을 둔 어미로서의 처절한 심판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지은아, 경찰 부르자.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건 내 아들이 아니다. 짐승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치워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아들을 신고합니다.
가정폭력범이자 악마를 잡아주세요. 경찰이 출동하고 수배가 내려졌지만 민수는 교묘하게 숨어 다녔습니다. 며칠 후 담당 형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어머님을 믿을 겁니다. 어머님이 유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잡는 함정을 파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나 억울해.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쫓기고 있어. 돈 좀 융통해줘. 엄마 노후자금 있잖아. 5천만 원만.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디냐. 다치진 않았니? 돈은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주마. 대신 얼굴 보고 줘야지.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그래. 결국 돈에 눈이 먼 아들은 다음날 오후 한강공원 둔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사복 경찰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지를 가득 채운 가방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민수가 나타나 제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열어보더니 종이 뭉치를 보고는 악귀 같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노인네가 날 속여. 그가 저를 때리려 손을 쳐드는 순간 형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거 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저를 노려보는 아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었고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갈 곳 없는 며느리와 손자는 제 낡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맡겼던 통장과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부양서약서. 거기에는 며느리가 평생 저를 부양하고 월급의 20%를 제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가 안 가져갈래요. 제 목숨값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 노후를 위해 쓰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랑 도윤이를 지옥에서 꺼내주셨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이제 진짜 엄마한테 드리는 셈 칠래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들을 잃고 저라는 딸을 얻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신은 제게서 아들을 앗아갔지만 피보다 진한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통장을 제 이름으로 된 비상금으로 묶어두고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밥할 테니 너는 돈 벌어라. 우리 도윤이는 씩씩하게 크면 되고 비록 아들은 감옥에 갔지만 제 낡은 집에는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 새로운 가족의 연대가 그 어떤 완벽한 가면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정의를 택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